BTN 78 미중 칩기술 전쟁 10월 7일 조치는 역사 분기점. 미 단호함에 중 대응수단 마땅치 않아. 차이나즈 뉴 스트라테지 포 웨이징 더 마이크로칩 테크워. 마이크로칩 기술 전쟁을 벌이는 중국의 새로운 전략. 국제전략연구소 시시스 2023년 5월 3일 그레고리 시 앨런 소개 2022년에 두 날짜는 지정학적 역사에 반영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첫 번째,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는 10월 7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AI과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일련의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제정한 때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10월 7일 정책과 그 중요성을 희미하게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날짜는 미중 관계와 국제 정치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새 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열흘 만에 한 연설에서 거의 같은 말을 할 뻔했다. 우리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냉전 이후의 세계는 종말을 고했고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10월 7일 정책은 협소한 표적이 되었다.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특정 유형의 고급 컴퓨터 칩과 AI 칩을 설계 및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 세트의 수출만 제한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의 이행 방식과 근본적인 논리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25년 동안의 중국에 대한 미국 무역 및 기술 정책의 주요 반전을 표시했다. 첫째, 새로운 정책은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을 군사용 최종 사용자 또는 금지된 최종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대신 중국 전체에 대한 지리적 기반으로 제한했다. 둘째, 이전 미국의 수출 통제는 중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미국과 동맹국이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정책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최고 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약화시켰다. 화이런, YMTC, 에스믹 및 스미와 같은 주요 중국 반도체 회사는 모두 몇 년 후퇴했다. 셋째, 이 정책은 가능한 한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특정 고급 성능 인계값에 다시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몇 년마다 성과 인계값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이러한 벤치마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10월 7일 정책과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미국의 캠페인은 이전에는 비록 고르지 못하지만 급속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던 중국 반도체 산업의 변화된 환경을 나타낸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업데이트된 반도체 전략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임원, 미국 및 국제 정부 관리와 수십 건의 시시스 인터뷰와 주목할 만한 중국 정부 간행물, 리더십 성명 및 중국 전문가의 논평을 분석했다. 섹션 1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사고의 전환점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주요 중국 정부 간행물 및 정책을 분석하여 10월 7일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섹션 2 10월 7일 이후 중국의 산업 정책 과제는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현재 위치를 특징 짓고 10월 7일 미국의 수출 통제와 2023년 3월 네덜란드와 일본이 발표한 관련 통제가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그토록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섹션 3 10월 7일 조치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섹션 4. 중국의 반격 업데이트된 전략을 위한 새롭고 오래된 전술로 중국 정부와 업계가 10월 7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들이 어떻게 업데이트된 중국 반도체 전략의 기초를 형성하는지 보여준다. 섹션 1.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사고의 전환점. 10월 7일 미국의 수출 통제 이후 초기 몇 달 동안 중국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였다. 중국은 다양한 외교 포럼에서 미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조 위안 1,43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 추가 보조금 제한을 고려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으로 10월 7일 이후 처음 몇 달 동안 중국의 총체적인 반응은 미국이 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 보였다. 물론 주요 정책 대응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지난 2달 동안 미국 메모리 칩 생산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를 시작하는 등 미국에 대한 보복과 중국의 전반적인 반도체 전략 변화의 징후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섹션 4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러나 17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둔감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대응이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됐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에 있어 반도체 전략 수립의 결정적 순간은 2022년 10월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주요 통신 회사인 Z중흥통신에 대해 극도로 엄격한 수출 통제를 가한 2018년 4월이었다. 10월 7일 수출 통제는 여러 면에서 미국 측에 훨씬 더 결정적인 조치였지만 Z에 대한 참혹한 경험으로 인해 중국 지도부는 이미 반도체 산업을 주로 경제적 측면이 아닌 국가 안보 측면에서 보도록 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10월 7일 정책에 포함된 일부를 포함하여 미래에 미국의 더 극단적인 움직임이 불가피하다고 믿게 되었다. 중국은 통제의 시기, 폭 및 정교함에 분명히 놀랐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무디게 하기 위한 중국의 반도체 전략 전환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중국이 2018년 4월 Z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하여 전략을 조정한 방법을 이해하면 10월 7일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보는 중요한 맥락을 알 수 있다. Z 제재의 이야기는 복잡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Z는 미국 칩 기술이 포함된 통신 장비를 이란에 판매하여 미국의 제재를 불법적으로 회피했다. Z는 2016년 3월 미국 당국에 체포되었고 1년간의 법적 논쟁 끝에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와 합의했으며 2017년 3월에 12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2018년 초 미국 정부는 Z가 실패한 것을 적발했다. 합의 조건을 준수하고 미국 정부에 허위 진술을 했으며 Z는 이를 다시 한번 인정했다. 수출 통제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특히 유죄를 인정한 후 불법 활동에 반복적으로 관여하는 회사에 적용된다. 2018년 4월 미국 정부는 당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 장비 회사인 Z에 제재와 수출 통제를 부과했다. 무엇보다도 이 통제는 Z가 통신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반도체 제품이 국제통신기술 표준에 명기돼 있는 경우가 많아 미국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Z의 제조 및 판매는 미국 칩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몇 달 만에 Z의 재정 상황은 상당한 수익성과 급속한 성장에서 임박한 파산으로 바뀌었다. Z는 궁극적으로 시진핑 습근평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개인 요청에 따른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개입으로 겨우 생명줄을 얻었다. 중국 지도부는 Z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중국 최고위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모호하고 비밀스러워지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다. 2015년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정책 발표가 국제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후 중국 정부 문서와 반도체를 포함한 리더십 연설의 산업정책 언어는 훨씬 더 비밀스러워졌다. 중국제조 2025가 더 이상 중국 정부의 리더십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핵심 산업정책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비밀과 회피에도 불구하고 제트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직접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사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강력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세 가지 증거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는 즉시 전략적 기술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기 시작했다. 둘째, 중국 지도부의 연설은 제트가 전환점으로 간주되었음을 나타낸다. 셋째, 중국은 제트 이후 몇 년 동안 반도체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연구. 2018년 7월 중국 과학기술부의 공식 신문인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데일리는 중국의 가장 취약한 기술 문제점, 초크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일련의 기사를 발표했다. 참고 동일한 중국어 문구 잡발자는 때때로 스트랭글 홀즈 목조르기로 번역되기도 한다. 초크 포인트 기술은 중국이 미국, 일본 및 유럽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대체품을 생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센터 포 시큐리티 앤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벤 머피는 이 시리즈에 대한 기민한 분석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머피는 이 기사가 핵심 및 핵심 기술은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된다는 모호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중국 정부 간행물에 보기 드문 예라고 지적한다. 기타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다. 핵심 및 핵심 기술은 35개의 확인된 관문이며 그중 7개는 반도체 산업과 직접 관련되어 반도체 가치 사슬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다. 이 문구는 2018년 4월 이후 중국 지도자 연설과 국영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반도체 정책의 변화. 제트가 중국인들의 사고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증거는 중국 기업들의 실제 행동, 특히 중국 정부의 정책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에서 중국 기술 기업들은 엄청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칩과 칩 제조, 장비의 비축량을 늘리고 잠재적인 미래 제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수요보다 훨씬 많은 양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경영진은 시시스의 비시장 수요라는 꼬리표를 달고 중국 고객을 일상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 부문의 성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초기 노력을 계속했지만 강조점을 변경했다. 2014년 중국 중앙정부가 출범한 210억 달러 규모의 국가집적 회로 산업기금, 일반적으로 중국의 빅펀드라고 함은 2019년 350억 달러로 갱신되었다. 중국의 모든 산업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적 부담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반도체 정책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국가 차원의 빅펀드 외에도 중국 지방정부는 2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펀드 15개를 추가로 조성했다. 중국은 또한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주식 투자 및 저리 대출을 포함한 다른 산업 지원 도구의 바구니를 강화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2021년에 이러한 직간접적인 보조금이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제트 경험 후 중국의 막대한 국가 지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국내 반도체 용량의 성장과 외국, 특히 미국의 기술 종속에 대한 대안을 우선시하도록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수익성 있는 시장 기회를 추구하기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관문 종속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국가 지원을 지시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의 대부분은 제트 경험 직후에 실행되었지만 중국 국무원의 2020년 7월 문서 8호 집적회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 출범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문서 8호 분석에서 타이 MING 청, 베리 노튼 및 에릭 헤이크트는 중국 중앙정부가 본질적으로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을 옹호했다고 썼으며 문서 8은 대부분의 중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대부분의 수입 관세 및 법인세 면제와 같은 재정 및 기타 지원 조치를 제공하며 일부 부문은 최대 10년 동안 세금이 면제된다. 이 문서는 중국이 해외 반도체 기술 수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자립적 사고 방식에 확고한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핵심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업체는 일정 기간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장비를 수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은 반도체 장비 수입을 기술 자립의 길에서 일시적인 경유지로 보고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모스크바가 무기화함으로써 유럽의 에너지 부문을 러시아 없는 미래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이 촉발된 것처럼 반도체 산업에서 전략적 위치를 이용하는 국가들은 지정학적 경쟁자들이 그러한 취약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함에 따른 대책을 개발한다. 따라서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는 현재 자신의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외교, 정책적 이점과 이러한 이점의 원천인 고객 의존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사이에서 상충 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트레이드 오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 동맹국들은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17 수출 규제 등 정책을 시행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중국이 2010년대 중반 이미 중국 제조 2025 경제발전 정책에 따라 반도체 자급자족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제트 위기와 관련 미국의 조치로 인해 중국의 주요 반도체 초점이 많은 경제 발전 목표 중 하나에서 긴급한 국가 안보 우선순위로 바뀌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 중국 지도자들은 반도체에 관해서는 미국을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러한 평가를 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검토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증거뿐만 아니라 기밀 정보의 이점을 얻었다.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와 관계없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미 반도체 기술 독립을 추구하려 했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했다. 중국을 자립 전략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는 대신 미국은 이제 전략이 실패하도록 해야 했다. 그레고리 시, 알렌, 와화완이 AI 및 첨단 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분해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센헤이트부 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